여기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저희 뉴스특급 제작진이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의 음성이 나가는 건 한사코 거부를 해서요. 총 13분간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최순실 씨의 속내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저희 아까 키워드로도 언급을 했었는데 최순실 씨의 저 외마디 비명이 25년형 형량이 아니라 벌금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이경재 변호사가 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도 보면 사실은 최순실 씨가 처음에는 조금의 미소도 지우고 처음에 이제 그 내리기 전에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본인도 알고 사실 우리가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제도 우리가 방송에 이야기했지만 최순실 씨가 형량이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는 뭐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일부에서는 또 무기징역까지도 예상을 했을 텐데 문제는 이제 벌금입니다. 이게 이제 벌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그 어떤 뇌물 금액의 2배가 이제 벌금으로 하는 것인데 예. 지금 보면은 1262억을 이제 벌금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순실 씨가 예전에 행동을 보면 이 돈과 관련해서는 굉장한 집착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돈 한 푼 한 푼과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드러난 최순실 재산은 미승 빌딩과 함께 약 한 300에서 4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벌금에 모자라요. 오히려 더 만약에 이 벌금 자체가 재판부에서 다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모든 재산을 다 차압을 당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 벌금만큼 또 형량을 더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아마 최순실 씨가 어제 이 벌금 때문에 굉장히 아마 특히 이제 추징금도 이제 그 삼성으로 받던 77억 원 추징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이제 완전히 무일푼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인데 삶도 그렇고 또 본인의 딸도 그렇고 등등 아마 이런 재산 때문에 어제 비명을 질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뭐 말씀처럼 최순실 씨가 대기실에서 고성을 질렀는데 재판 정안에 있던 방청객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피고인들 만나보셨을 텐데 어떤 본인의 구형보다 이런 그 돈 때문에 좀 속상해하는 피고인들이 많이 있나요? 이게 좀 그 피부에 좀 다르기는 하는데 이 어려운 분들은 벌금보다 차라리 집행유예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돈이 있고 없고의 또 차이도 있고 벌금형에 좀 희비가 갈리는데 이 최순실 씨가 그 왜 연병안에 얘기 나오기 전에 했던 얘기가 특검이 우리 애들을 뭐 3대를 어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 최순실 씨가 그렇게 아끼는 정유라의 경우와 또 그 아들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정유라는 이미 얼굴이 다 알려진 상황이고 그러면 남는 거는 돈밖에 믿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 본인은 뭐 몇 년을 살다 나오든 뭐 어떻게 몸으로 때우든 하지만 딸과 손주가 살기 위해서는 돈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 때보다 강했을 텐데 벌금형이나 추징 횟수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니까 뭐 좀 그런 거와 한편 또 뭐 탄원서를 보면 본인도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게 이제 망라된 종합된 감정이 저 악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이전에도 좀 성격이 이게 안으로 삭히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막 분출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나왔는 것 같은데 이게 글쎄요 뭐 이 확정된 후에 이거는 구형하고 선고는 또 많이 다르니까 예. 뭐 지금 구치소 안에서는 많이 주판화를 돌릴 것 같아요.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무죄가 됐을 때는 그럼 얼마로 나올까 하면서 많은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3시쯤 저 속보가 나왔을 때 우리는 다 25라는 숫자에 집중을 많이 그러게요. 했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종우 실장, 네네. 글쎄요. 심리가 좀 최순실 씨의 그 속내와 이 판단, 가치관이 글쎄 평소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른 건 분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도 사실은 이 최순실 씨를 수사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박 특검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사실상 어저께 표현한 것도 이 돈에 대한 집착을 보여줘요. 사회주의 국가냐라고 고함을 찔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 징역 25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산 몰수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아니 사회주의 국가처럼 재산 몰수하는 거냐 어떻게 돈을 빼앗아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순실 씨한테 가장 중요한 건 딸과 손자와 그다음에 돈이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이 지금 한 1년여 동안 최순실 씨를 지켜본 그런 그 사람들이 전원인데
지금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이 정치권에서 몰수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소급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헌법상으로도 안 되고. 예.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지금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금을 실질적으로 매겼다, 이렇게 때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직원들 월급 주고 나서 쓴 돈이 얼만데 나 돈도 없다 뭐 이런 뉘앙스를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최순실 씨의 돈 관련 얘기는 노승일 전 부장의 목소리로 한번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급여 조건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독일은 노 부장이 원했듯이 그 급여 조건을 채워주면 법인으로서 대표로서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150만 원 받고 한국에서 200만 원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담입니다만은 안 나간다고 버티니까 이제 부식을 끊어요. 부식을 끊고 제가 또 안 나간다고 그 부식을 끊긴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버티니까 통째로 이사를 가요. 제가 자고 있는데. 예, 이수희 변호사님 네. 사실 저 같은 직장인에게 1,000억 원이 넘는 벌금 액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만약 최순실 씨가 나 돈이 없다, 낼 수 없다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도 지금 그래서 뭐 3년 노역장 유치돼서 갔지만 이게 이제 벌금을 고액 그 벌금 부과 대상자의 경우에는 좀 중점 관리를 하는데 검찰에서 뭐 찾아다니면서 아마 미승필 등은 거의 이제 뭐 최순실 씨께 아니라고 보면 국가의 될 것 귀속이 되는 같고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건 다 여기 그대로 선고가 난다고 했을 때요. 예.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3년이 최상한이에요. 벌금은 노역장 유치가. 그래서 그 형을 다 살고 나서 또 노역장 유치로 가는 건데 지금 최순실 씨 나이가 61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25년에다가 또 2대 입시비리 3년에 하고 이러면 그러면 노역장 유치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지금 그 현실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일단 저 최순실 씨의 비명, 고성이 형량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벌금 때문이었다는 이경재 변호사의 말, 그리고 저희가 집중해서 볼 하나의 최순실 속내가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겁니다. 최순실 씨가 무기징역을 예상했다. 이경재 변호사의 오늘 오전 저희 뉴스특과의 통화의 말인데 이현정 네. 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국민 감정이나 또 더군다나 이제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무기징역까지도 이제 아마 때릴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사실은 형사적인 사건은 또 형사적인 게 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아마 특검이 25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예. 제가 볼 때도 25년형은 사실 그동안 이런 어떤 중요한 이제 부정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부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형량이거든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이상득 씨라든지 뭐 예전에 김홍일, 김호모 씨라든지 이런 분들의 형량을 따져보면 실제로 25년 구형은 물론 이거 자체가 다 나오진 않겠지만 예. 굉장히 큰 센 구형을 했는데 문제는 25년도 이제 법조계에서는 좀 과중한 거 아니냐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 최순실 씨가 했던 형에 비해서 아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국민적 의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는 사실 이제 아마 그 변호사 측에서는 실제로 무기징역까지도 예상을 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사실 최순실 씨가 앞서서 2대 학사 비리로 특검이 7년을 구형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5년 구형이 또 잘못됐다. 이경재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저기 이경재 변호사님 말도 또 일견이 그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기징역으로는 최상한이 우리 형법에서 30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기 말고는 제일 오래 사는 게 30년인데 지금 구형이 그 형법 안에서 구형이 됐어야 하거든요. 근데 입시비리 사건하고 지금 하고 있는 뭐 뇌물 이 사건하고 같이 재판을 했다라고 하면은 최고 그 구형량이 30년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검찰에서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7년을 구형을 하고 이번에 25년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합산을 해버리면 32년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30년 맞추려고 그러면 이번에 25년이 아니라 23년 구형을 했어야 한다라는 문제 제기를 또 한 거고요. 그거는 뭐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구형이라는 게 선고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이 자신감이 없어서 25년형을 구형했다. 이경재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제 목소리도 한번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구형 자체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무기형을 구형하느냐 아니면은 유기형을 구형하느냐에 의미가 있고 숫자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만약에 나온다면 좀 대처를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뭐 좀 예측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가 할 만큼 다 했어요. 예. 이경재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본 최순실의 속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지금까지 저 벌금 얘기했고 그리고 본인이 무기징역 생각했다는 얘기했는데 저 얘기도 좀 많이 흥미롭습니다.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열겠다. 물론 뭐 이경재 변호사가 하겠죠. 예. 이종우 실장님.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길래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할까요? 사실상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고인이 지금 선고를 앞두고 구형받은 그 피고인이 기자회견 하는 거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왜? 하면 사실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겠다.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겠죠.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그 벌금형에 대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할 겁니다. 왜? 벌금형에 기반이 됐던 것이 이제 어쨌든 자기가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로서 받은 금액의 2배를 지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뇌물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걸 주장을 함으로써 벌금형이 잘못됐다라는 걸 부각을 시킬 거예요. 당연히 그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25년 형의 어떤 형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재판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조목조목 이야기. 그 정도 기자회견 내용일 것이다. 예, 이현정 의원님 물론 어제 최순실 씨가 격정 토론을 했어요. 뭐 죽음으로 결백을 증명하겠다. 사회주의보다 더한 나라에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본인은 희생양이다. 뭐 이런 약간 이미지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사실은 이제 그 이경재 변호사가 했던 그 이제 반론 요지 이걸 쭉 읽어보면 실제로 모든 혐의를 다 부정을 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인정한 게 뭐냐면 그 이제 성형외과 거기로부터 받은 이제 핸드백 그다음에 33억 원 관련해서 KD 코퍼레이션 관련해서 그 컨설팅비 딱 2개만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 모든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기자회견도 아마 그 취지 속에서 기자회견을 할 거로 봅니다. 지금 사실은 검찰의 공소 요지와 이제 변호인의 요지 자체가 엄청나게 충돌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과 함께 지금 아마 벌금에 대해서 이제 사회주의 같은 경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최순실 씨의 목적은 어차피 이 구속형 자체는 이거는 뭐 자기가 볼 때는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벌금이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까 본인에게 큰 치명적인 타격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좀 여론화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항변을 한다든지 뭐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예. 이경재 변호사의 말로 한번 쫙 짚어봤는데 첫 번째 정리하기 전에 이거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수희 변호사님.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이 최순실 씨와 비쌀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모 공동 정범으로 기소가 됐고 그게 이제 유죄로 인정이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사인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 지위에 있던 정말 공무원이 뇌물죄의 그 신분범인 공무원으로서의 피고인 박근혜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은 거는 공무원이었던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고요. 뭐 다른 이제 그 여타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박 전 대통령이 더 높은 형량이 구형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최순실 씨 두 사람의 속내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빼앗아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순실 씨한테 가장 중요한 건 딸과 손자와 그다음에 돈이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이 지금 한 1년여 동안 최순실 씨를 지켜본 그런 그 사람들이 전원인데 지금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이 정치권에서 몰수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소급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헌법상으로도 안 되고. 예.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지금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금을
실질적으로 매겼다, 뭐 이렇게 때렸다라는 것은 사실상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직원들 월급 주고 나서 쓴 돈이 얼만데 나 돈도 없다 뭐 이런 뉘앙스를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최순실 씨의 돈 관련 얘기는 노승일 전 부장의 목소리로 한번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급여 조건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독일은 노 부장이 원했듯이 그 급여 조건을 채워주면 법인으로서 대표로서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150만 원 받고 한국에서 200만 원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담입니다만은 안 나간다고 버티니까 이제 부식을 끊어요. 부식을 끊고 제가 또 안 나간다고 그 부식을 끊긴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버티니까 통째로 이사를 가요. 제가 자고 있는데. 예, 이수희 변호사님 네. 사실 저 같은 직장인에게 1,000억 원이 넘는 벌금 액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만약 최순실 씨가 나 돈이 없다, 낼 수 없다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도 지금 그래서 뭐 삼령 노역장 유치돼서 갔지만 이게 이제 벌금을 고액 그 벌금 부과 대상자의 경우에는 좀 중점 관리를 하는데 검찰에서 뭐 찾아다니면서 아마 미승필 등은 거의 이제 뭐 최순실 씨께 아니라고 보면 국가의 될 것 귀속이 같고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건 다 여기 그대로 선고가 난다고 했을 때요. 예.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3년이 최상한이에요. 벌금은 노역장 유치가. 그래서 그 형을 다 살고 나서 또 노역장 유치로 가는 건데 지금 최순실 씨 나이가 61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25년에다가 또 이대 입시 비리 3년에 하고 이러면 그러면 노역장 유치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지금 그 현실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일단 저 최순실 씨의 비명, 고성이 형량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벌금 때문이었다는 이경재 변호사의 말, 그리고 저희가 집중해서 볼 하나의 최순실 속내가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겁니다. 최순실 씨가 무기징역을 예상했다. 이경재 변호사의 오늘 오전 저희 뉴스특급과의 통화의 말인데 이현정 네. 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국민 감정이나 또 더군다나 이제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무기징역까지도 이제 아마 때릴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사실은 형사적인 사건은 또 형사적인 게 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아마 특검이 25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예. 제가 볼 때도 25년형은 사실 그동안 이런 어떤 중요한 이제 부정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부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형량이거든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이상득 씨라든지 뭐 예전에 김홍일, 김호모 씨라든지 이런 분들의 형량을 따져보면 실제로 25년 구형은 물론 이거 자체가 다 나오진 않겠지만 예. 굉장히 큰 센 구형을 했는데 문제는 25년도 이제 법조계에서는 좀 과중한 거 아니냐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 최순실 씨가 했던 형에 비해서 아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국민적 의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는 사실 이제 아마 그 변호사 측에서는 실제로 무기징역까지도 예상을 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사실 최순실 씨가 앞서서 이대 학사 비리로 특검이 7년을 구형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5년 구형이 또 잘못됐다. 이경재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저기 이경재 변호사님 말도 또 일견이 그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기징역으로는 최상한이 우리 형법에서 30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기 말고는 제일 오래 사는 게 30년인데 지금 구형이 그 형법 안에서 구형이 됐어야 하거든요. 근데 입시비리 사건하고 지금 하고 있는 뭐 뇌물 이 사건하고 같이 재판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좀 그 피부에 좀 다르기는 하는데 이 어려운 분들은 벌금보다 차라리 집행유예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돈이 있고 없고의 또 차이도 있고 벌금 혐의에 좀 희비가 갈리는데 이 최순실 씨가 그 왜 연병안에 얘기 나오기 전에 했던 얘기가 특검이 우리 애들을 뭐 3대를 어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최순실 씨가 그렇게 아끼는 정유라의 경우와 또 그 아들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정유라는 이미 얼굴이 다 알려진 상황이고 그러면 남는 거는 돈밖에 믿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 본인은 뭐 몇 년을 살다 나오든 뭐 어떻게 몸으로 때우든 하지만 딸과 손주가 살기 위해서는 돈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 때보다 강했을 텐데 벌금형이나 추징 횟수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니까
뭐 좀 그런 거와 한편 또 뭐 탄원서를 보면 본인도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게 이제 망라된 종합된 감정이 저 악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이전에도 좀 성격이 이게 안으로 삭히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막 분출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나왔는 것 같은데 이게 글쎄요 뭐 이 확정된 후에 이거는 구형하고 선고는 또 많이 다르니까 예. 뭐 지금 구치소 안에서는 많이 주판화를 또 돌릴 것 같아요.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무죄가 됐을 때는 그럼 얼마로 나올까 하면서 많은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3시쯤 저 속보가 나왔을 때 우리는 다 25라는 숫자에 집중을 많이 그러게요. 했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종우 실장님, 네네. 글쎄요, 심리가 좀 최순실 씨의 그 속내와 이 판단, 가치관이 글쎄 평소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른 건 분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특검도 사실은 이 최순실 씨를 수사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박 특검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사실상 어저께 표현한 것도 이 돈에 대한 집착을 보여줘요. 사회주의 국가냐라고 고함을 질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 징역 25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산 몰수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아니 사회주의 국가처럼 재산 몰수하는 거냐? 어떻게 돈을 면은 최고 그 구형량이 30년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검찰에서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7년을 구형을 하고 이번에 25년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합산을 해버리면 32년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30년 맞추려고 그러면 이번에 25년이 아니라 23년 구형을 했어야 한다라는 문제 제기를 또 한 거고요. 그거는 뭐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구형이라는 게 선고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것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이 자신감이 없어서 25년형을 구형했다. 이경재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목소리도 한번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구형 자체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무기형을 구형하느냐 아니면은 유기형을 구형하느냐에 의미가 있고 숫자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만약에 나온다면 좀 대처를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뭐 좀 예측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가 할 만큼 다 했어요. 예. 이경재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본 최순실 속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지금까지 저 벌금 얘기했고 그리고 본인이 무기징역 생각했다는 얘기했는데 저 얘기도 좀 많이 흥미롭습니다.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열겠다. 물론 뭐 이경재 변호사가 하겠죠. 예. 이종우 실장님.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길래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할까요? 사실상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고인이 지금 선고를 앞두고 구형받은 그 피고인이 기자회견 하는 거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왜? 하면 사실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겠다.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겠죠.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그 벌금형에 대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할 겁니다. 왜? 벌금형에 기반이 됐던 것이 이제 어쨌든 자기가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로서 받은 금액의 2배를 지금 받았거든요. 여기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저희 뉴스특급 제작진이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의 음성이 나가는 건 한사코 거부를 해서요. 총 13분간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최순실 씨의 속내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저희 아까 키워드로도 언급을 했었는데 최순실 씨의 저 외마디 비명이 25년형 형량이 아니라 벌금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이경재 변호사가 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도 보면 사실은 최순실 씨가 처음에는 조금의 미소도 지우고 처음에 이제 그 내리기 전에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본인도 알고 차집 우리가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제도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최순실 씨가 형량이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는 뭐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일부에서는 또 무기징역까지도 예상을 했을 텐데 문제는 이제 벌금입니다. 이게 이제 벌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그 어떤 뇌물 금액의 2배가 이제 벌금으로 하는 것인데 예. 지금 보면은 1262억을 이제 벌금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순실 씨가 예전에 행동을 보면 이 돈과 관련해서는 굉장한 집착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돈 한 푼 한 푼과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드러난 최순실 재산은 미승빌딩과 함께 약 한 300에서 4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벌금에 모자라요. 오히려 더 만약에 이 벌금 자체가 재판부에서 다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모든 재산을 다 차압을 당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 벌금만큼 또 형량을 더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아마 최순실 씨가 어제 이 벌금 때문에 굉장히 아마 특히 이제 추징금도 이제 그 삼성으로 받던 77억 원 추징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이제 완전히 무일푼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인데 삶도 그렇고 또 본인의 딸도 그렇고 등등 아마 이런 재산 때문에 어제 비명을 질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뭐 말씀처럼 최순실 씨가 대기실에서 고성을 질렀는데 재판정 안에 있던 방청객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피고인들 만나보셨을 텐데 어떤 본인의 구형보다 이런 그 돈 때문에 좀 속상해하는 피고인들이 많이 있나요? 뭐